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영입니다. 새로운 또 차량과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모델입니다. 스포트백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죠? 쿠페형 세단을 지칭하는 아우디만의 용어입니다. 보통은 패스백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디에서는 스포트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이 전륜의 오버행이 좀 짧고요. 루프라인은 굉장히 매끈하게 떨어지면서 세단은 세단인데 쿠페 느낌을 주는 그런 모델을 말합니다. 어떤 특징을 가졌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. 첫 인상은요, A4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. 경쟁 모델과 한번 크기를 비교를 해봤어요. 각 수입차 브랜드사별로도 이런 스포트백 형태의 쿠페형 세단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. 중형 쿠페형 세단, 벤츠에서는 C클래스가 있고요. 폭스바겐에서는 아테온이 있을 거고, BMW에서는 4 시리즈 그란 쿠페 모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아테온보다는 길이도 더 짧고요. 전폭도 더 짧고, 전고도 낮고, 휠베이스도 짧고요. 반면 4 시리즈 그란 쿠페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전장도 더 길고요. 전폭도 길고 전고도 높고 휠베이스도 깁니다. 반면 이 C클래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전장과 전폭은 더 긴데요. 이 휠베이스는 더 또 짧고 전고는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크기가 조금은 가늠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. 일단 전면부에 보면 싱글 프레임 그릴이 나와 있죠. 아우디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아우디 모델은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이 친구도 A4 모델과도 거의 동일하죠. 심지어는 A6와도 동일하고요. 그냥 아우디 전체적으로 이런 패밀리 룩의 큰 라디에이터 그릴을 아주 동일한 모양새로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A4랑 좀 다른 점을 발견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요. 이 부분, 이 헤드램프 부분의 모양새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. A4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헤드램프 부분이 이렇게 단절된 형태로 각이 더 많이 나와 있는데 A5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끈하게 일렬 형태로 나와 있죠. 이 헤드램프 앞머리 부분이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딱 정확하게 꼭지점에서 만나지 않고요. 약간 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. A4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램프 선이 들어가거든요. 이게 아래로 살짝 내려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후드가 좀 더 커지겠죠.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날렵하고 매끄러운 형태의 쿠페 디자인이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지만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통해서 A5 쿠페형 세단의 스포티한 느낌으로 좀 더 역동적이고 유려한 느낌을 살려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헤드램프의 눈 가장 꼭지점 면부터 시작해서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. 근데 이게 완전한 일직선은 아니에요. 정방에서 이 측면부를 쭉 보면 라인이 약간 곡선이 나와 있어요. 휠 앞부분 쪽과 뒷부분 쪽에 볼륨감과 함께 라인 또한 약간씩 곡선미가 드러난 부분이 보이는데요. 차가 좀 더 유연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죠. 이 S라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배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우디에서 좀 밀고 있는 패키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수입차 브랜드에는 좀 럭셔리함을 드러내주는 이런 라인들이 존재하죠. 벤츠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이 있고요. BMW 같은 경우는 M 패키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우디에서는 이렇게 S 라인이라고 해서 좀 더 외관이나 실내 부분에 럭셔리한 스포티한 느낌을 가미해주는 장식들을 좀 더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고가 일반 세단에 비해서 낮은데 휠은
엄청 큽니다. 20인치가 들어가 있어요. 저는 한 19인치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커서 놀랐습니다. 5 스포크 디자인이고요. 여기는 이렇게 무광택 소재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멋스럽게 나와 있습니다. 잘 달리겠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있어요. 자,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. A4와 더 비슷한 느낌이에요. 전면부보다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이 리어 램프의 디테일 정도가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이 듀얼 머플러를 감싸고 있는 부분 정도의 모양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A5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쭉 루프 라인이 매끈하게 미끄러지는 형태잖아요. 그러다 보니 리어 윈도우의 폭감 역시도 상대적으로 약간 더 긴 듯한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각지지 않고 둥그렇게 올라가는 형태 또한 전체적인 차체에 둥글고 좀 매끄러운 곡선미와 좀 잘 어우러지는 형태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 전고가 좀 낮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. 딱 1열에서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느낌이 좀 아니에요. 허리를 이렇게 곧게 세우고 있을 때 선루프가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또 헤드룸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이쪽에서는 약간 공간에 방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와우, 이 스티어링 휠이 지금 3 스포크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 지금 경운기 부분이요. 와우, 이거 정말 무슨 케이크 같지 않나요? 여기 초 꽂으면 케이크 될 것처럼 동그라미 모양의 경운기 부분이 잘 살려져 있는 형태입니다. 버추얼 콕핏 계기판이 나와 있습니다. 완전히 이제 LCD로 전체 그래픽이 다 나와 있는 건데요. 보시면 이 색상의 그래픽이 굉장히 선명해요. 전체적으로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딱 차량을 딱 탔을 때 이 블랙 색상의 인레이 부분들이 눈에 좀 띄었어요. 좀 스포티한 느낌과 고급스러움을 같이 살리고자 좀 더 글로시한 소재를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위쪽 부분은 이제 가죽으로 나와 있어요. 고급 차량답게 그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A4 모델이 갖고 있는 인테리어 느낌과 감성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 크지는 않아요.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은 이 디스플레이가 좀 작으면 약간 실망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터치가 안 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 터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룸미러가 프레임리스 형태 디자인이에요. 인테리어용 거울을 달아놓은 것처럼 아주 매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역시 A4랑 비슷한 부분, 비상등 위치나 공조기 부분도 똑같고요. 이 공조기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네요. 조수석까지 공기가 빠르게 순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아래쪽에 버튼들 가지런히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컵홀더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뭔가 컵 같은 것 같아요. 이런 게 다 있네요. 마치 보온 도시락 느낌의. 안쪽에 컵 홀더 부분에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죠.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요. 파란색으로 이렇게 불빛이 은은하게 나오는 부분, 또 이 차량 실내의 감성을 조절해주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와 있습니다. 변속 부분이 있는데 모양새가 좀 특이하죠. 직사각형 형태의 부분이고 이게 사실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. 이게 운전할 때 파킹 버튼이 따로 있어요. 버튼을 눌러야지 파킹 부분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파킹 부분이 뭐 아주 상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로 확 올리게 되면 후진 기어가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자칫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, 적응이 좀 빠르게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키 넣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. 딱히 버튼은 없고 그냥 들어 올리는 형태입니다. 안쪽에 와우, 깊이감이 굉장히 없어요. 쫙 펴서 들어갈 정도는 되는데 크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. 검지손가락 하나를 딱 펼치면 되는 정도? 깊진 않다. 많은 거를 수납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안쪽에 USB 단자와 옥스 단자 나와 있네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2열에 앉았을 때는 1열보다 헤드룸 공간이 덜 방해되는 느낌이 있어요.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살짝 방해되는 부분이 보이죠?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가 다시 이쪽에서는 올라갑니다. 그래서 유려하게 딱
루프라인의 그 형태가 나오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헤드룸 공간에는 덜 방해가 된다. 기댔을 때도 방해될 정도는 아니다. 성인 남성분들에게는 약간 완전히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쿠페형 디자인을 가졌다 보니 더욱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레그룸 공간도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다리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좀 시트가 앞으로 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주 불편하게 차를 타는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수납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 이렇게 또 한 차례, 이게 근데 뭘 넣는 용도일까요? 이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낮거든요. 아마 핸드폰 정도를 2개 담아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이게 컵홀더 같은데, 이렇게, 저 이렇게 로봇가 변신하는 느낌의 컵홀더는 또 처음 보네요.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. 전동식 테일게이트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 있죠. 처음 딱 열었을 때도 폭이 굉장히 넓다. 그래서 적재 공간이 충분해 보이는데, 심지어는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리어 윈도우 부분까지도 완전히 창이 다 열린 게 보이죠. 이게 바로 쿠페형 세단의 실용성을 더해주는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짐을 훨씬 넣기에 수월하게 확 열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. 이 보이는 공간만 하면 480리터 정도 적재 공간이 나오는데요. 2열 시트가 폴딩이 되면 1300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기와는 다르게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의외의 실용성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모델 살펴보셨습니다. 가격은요,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.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한동안 이 디젤 게이트 사태 이후로 굉장히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아우디인데, 조금씩 이렇게 신차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새로운 신차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